어떤 명배우보다도 훌륭한 연기로 무려 20년 동안 두 얼굴로 살아온 남자. 식물인가? 평소에는 평범한 가장,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은 의식 없는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했던 그 남자의 이중 생활이 공개된다.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 1990년 명연기는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었다. 판결합니다. 피고 명연기는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참작,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두 딸로 인해 다행히 감형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감옥에서 2년 6개월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괴롭기는 마찬가지였다. 내 청춘이 이렇게 가나? 순간 뭔가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는가 싶더니만 괴성을 지르며 쓰러져 버리는 명연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발작 증세를 보인 명연기는 곧 교도소 내 의무실로 옮겨졌다. 대체 왜 이런 겁니까? 아무래도 얼마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의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발작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마는데 419번번! 419번번! 산소! 그러나 끝내 명연기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형 집행 정지로 교도소를 나오게 됐다. 아이고 연기야, 네가 식물인간이 되다니. 아유 연기야.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요. 일단 형 집행은 정지된 상태고요. 경찰이 한 달에 한 번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법원에서는 6개월마다 환자 상태를 봐서 형 집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럼 집에서 있는 거죠? 식물인간이 됐으니까 어차피 수감상이 정지된 거죠. 네. 갔어? 순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 갔냐고. 진짜 내가 부모만 잘 만났으면 정말 완전히 아카데미 상감인데 말이야. 아니 식물인간 된 거 아니에요? 연기한 거야? 괜찮은 거야? 응? 그럼 나 진짜 뭐 식물인가 뭐 그러고 됐을까봐. 어머, 애기들도 어떻게 앞에 있는데. 똑똑하다는 의사 검사 다 속냐? 그의 이름대로 명연기였다. 수감 생활을 견디지 못한 그가 교통사고 후유증을 핑계로 환자 행세를 한 후 급기야 식물인간이 된 척 연기를 했던 것이다. 6개월 후 명연기의 상태를 보고 형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날. 엄마만 이제 앉아봐. 응? 엄마, 내가 말도 하고 걸을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응? 그리고 이런 상황에선 이 노친네의 눈물 연기가 필수요, 필수. 알겠지? 알았어. 완벽한 준비 끝에 또다시 식물인간 연기에 들어간 명연기.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거죠. 저 혹시 말은 알아듣습니까? 들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물어봤어. 저놈의 노친네 산통 다 깨는구먼. 냅두세요. 냅두시고 빨리 완쾌해서 제값 치르고 나와. 아들 노릇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걱정 많이 되시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전 6개월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예. 죄수가 연기를 할 거라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탓에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기게 되고 진짜 엄마 때문에 간 떨어질 뻔했잖아. 아유, 나 참나. 뭐? 빨리 완쾌해서 죄값을 치러? 누가? 내가? 못 알아? 참나.
시간이 지나자 긴장도 조금씩 풀리고 집안에서의 생활이 답답해지기 시작하자 슬슬 외출을 준비하는데 식물인간이 어디 외출. 나가려고? 더 이상 지방은 못 입겠어. 줘봐. 어때야? 에? 못 알아먹었지? 아이고 그러다가 들통나면 어쩌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경찰이 네 얼굴을 알 텐데. 아 됐어. 들킬 때 들키더라도 더 이상 조미수스 안 되겠어. 나와봐. 결국 연기는 위험을 감수하고 집을 나섰다. 호기롭게 나오긴 했으나 역시 주변의 시선은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의심한다거나 의식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더 이상 움츠리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아이고. 세상을 그대 품 안에 꿈에도 그리던 자유가 드디어 그에게 찾아온 듯 했다. 제 이름은 명현철. 예, 명현철입니다. 지금까지 쭉 건물 설비 쪽 일을 해왔습니다. 도로 말씀드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명으로 취직 자리를 알아보기도 하고 모두 모시고 살고 있어요. 지금 형 심지어 여자를 만나 데이트까지 즐기는 대범함을 보였다. 설마. 설마. 그냥 앉아 있어. 노창숙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때요? 이쁘지? 엄마 며느리감. 며느리? 왜 그려? 미쳤어. 이 판국에 세상가를 가겠다는 거야 뭐야? 그럼 이 나이에 몽달 귀신이라도 되란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엄마, 나 취직했어. 돈도 벌고 재혼도 하고 다시 사람답게 살아야지. 아들의 행동이 불안했던 어머니와는 달리 명연기는 곧 다른 여자와 재혼해 아이까지 가지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애가 셋이네 그러면? 공주님들이 잘. 일어나. 자기 왔어? 맞지. 아니요, 괜찮아. 그는 자신이 실형을 받은 죄수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듯했다. 가정뿐 아니라 그에겐 10년 넘게 일해온 직장까지 있었다. 실제로 그가 기계 설비 일을 했던 한 대학병원. 형 집행 정지 상황에서 어떻게 버젓이 직장까지 다닐 수 있었던 것일까? 본인 신상 갖다가 입사를 못했을 것 같은데 다른 업체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저희 용역업체가. 업체가 이제 계속 바뀌면서 물론 퇴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해당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용역업체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분 그대로 오니까 과거의 기록들이 어떻게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업체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이분의 최초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신원조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형 집행 정지라고 해서 요즘에 신원조회를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하잖아요. 보통 회사에서. 주민등록 등본 등 구직 시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전과나 수감 기록까지 알긴 어렵다고 했다. 일을 하니까 약 먹고 그러니까 어디 가야 아프냐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프다고 그랬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즐기다 경찰서나 법원에서 검사가 나올 때만 옛날 집으로 달려가 식물인간 연기를 하면 6개월마다 형 집행정지 명령이 연장됐다. 그런 명연기의 이중 생활은 이후 20년이나 계속됐다. 진짜 명령기를 펼치셨네. 평소처럼 병원에서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나이 드셨어 20년. 이 병원에서 인턴까지 마치고 다시 고시에 도전해 검사가 된 강철중은 의대 동기들을 만나기 위해 병원에 왔는데 나 강철중. 그러게 그 사이 병원 많이 변했네. 4층? 알았어, 이따 보자. 의사 출신 검사예요. 와, 대단하네. 저기
이거 운행 안 하나요? 아, 예. 아, 저 짝에 계단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박 검사님 어쩐 일이세요? 검사라는 말에 순간 식은땀이 나는 명연기. 형 집행 담당이요? 뭐 아무튼 뵙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자, 혹시 연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이 엘리베이터가 늘 말썽이거든요. 이번엔 좀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악몽이라도 꾼 듯 연기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다. 한 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누가요? 다음 날 강철중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살해 피의자가 식물인간 판장이라. 그것도 교도소 수감 중에 별사건이 다 있네. 명연기의 새로운 형 집행 담당 검사가 된 강철중. 자, 이거 어떻게 될까? 실례하겠습니다. 아, 새로 오신 검사님이신가 봐요. 예, 강철중 검사입니다. 천연덕스럽게 식물인간 행세를 하며 누워있는 명연기. 욕창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네? 뭐요? 순간 강철중 검사는 뭔가 수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일단 제가 그 환자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알잖아요. 괜찮아요. 저 예리배도 의대 6년에 인턴까지 마쳤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또 의대 출신이라. 철중은 기존의 검사들과는 달랐다. 어떡하나요? 환자의 허리를 들춰보더니 의아한 얼굴이 돼 팔을 살피기 시작했다. 20년 누워 있었으니까 티가 나겠죠. 아이고. 또 근육이. 명연기 역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어허.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한 강 검사. 이번에는 환자의 다리까지 걷어 유심히 살펴보는데 강철중 검사는 자신의 추측에 확신이 들었다. 저 근데 환자분이 얼마나 누워 계셨다고 그랬죠? 20년이요. 왜요? 뭐 잘못됐어요? 아니요. 다 끝났습니다. 그럼 몇 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강철중은 별말 없이 묘한 긴장감만 남긴 채 돌아가고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돌아갔는데. 저거 눈치챈 거 아니야? 에휴, 설마. 아빠 20년 연기를. 자식. 왜 남의 팔다리는 걷어붙이고 난리여. 그러나 이미 명연기의 가짜 식물인간 행세를 눈치챈 강철중. 의대 전공 서적까지 뒤져보며 증거를 찾는데 나야. 수술 있었다면서? 그 퍼시스턴트 베지터티브 스테이트 환자가 만에 하나 있을 실수를 대비해 철저한 확인 작업까지 마쳤다. 그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아이고. 걸렸네요. 아이고. 20년 만에. 그 길로 다시 명연기의 집으로 달려간 강철중 검사. 검사가 다시 조사를 나온다는 연락에 혼비백산 옛날 집으로 달려가는 명연기와 그의 딸 명조연. 딸 이름이 조연이에요. 딸 이름 정말 잘 지었다. 드디어 골목으로 들어서는 강철중. 한 발 늦었구나 싶어 당황한 연기 부녀 다급하게 몸을 숨기는데
죄수번호 4298 명령기 씨.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 뒷문을 통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명연기. 그러나 미처 땀을 닦을 시간까지는 없었다. 엄청 뛰어왔거든요. 어디 뭐 급하게 다녀오셨나 봐요. 뭐 이마에 땀이 그렇게. 근데 무슨 일이시죠? 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절로 마른 침이 넘어갔다. 명령기 씨. 침대 생활을 오래 하는 환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욕창이 생기고 그리고 팔다리가 퇴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욕창은커녕 그 말뜻조차도 알아듣지 못했던 명연기와 그의 가족. 야, 이거 뭐 저보다 근육이 더 많으신데요? 예. 명령기 씨, 새벽마다 벌떡 일어나서 아침 운동도 해요? 예? 다급해진 명연기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소리를 내보는데 이봐요. 힘들어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사님 책임지실 거예요? 죄수번호 4298 명령기 씨!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되기 전에 그만 일어나시죠? 그만 일어나시라고요! 죽여! 차라리 죽여! 명연기의 식물인간 연기는 의대 출신 검사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2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20년간이나 식물인간 행세를 하며 검찰을 속여온 남자. 과연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또한 이를 공모해온 연기의 가족들에게도 공모죄가 성립될까? 정말 황당합니다. 신기하면서도 저도 뉴스로 이 사건을 접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20년 동안 식물인간 연기를 하신 거예요. 현재는 이 집행 정지됐던 형을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 수감된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다시 처벌받게 됩니다. 식물인간 행세를 하도록 도와준 뭐 어머니나 그 딸도 그럼 공범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어머니나 딸이 단순히 알고 있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족들은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에 그런 명연기 씨 원래 그 사람만큼 가담했다라고 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그것보다 가담의 정도가 낮아서 뭐 공범 정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요. 일단 형 집행 정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전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취업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결혼도 하고요. 새 삶을 살고 계셨어요. 이게 서류상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나요? 뭐 가족관계 등록부라든지. 그렇습니다. 물론 수사나 재판, 병력 등 특별히 신원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본인이나 특별한 기관에서 가능하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 경우는 다르게 이미 죗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후에 전과나 복역 사실 등을 공연하게 누구나 알 수 있게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누구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형 집행정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 보면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왔다가 그걸로 나오시거든요. 일반적으로도 이 형 집행정지라는 게 많이 적용이 됩니까? 법은 이 형 집행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형을 집행 정지해야 되는 상황, 그 징역이나 구류나 금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 능력이 없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형이 집행 정지가 돼야 되고 또 형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 예를 들자면 뭐 70세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6개월 이상의 임산부 이런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판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승범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형 집행 정지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에게 너그럽게 관대하게 적용되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근데 큰 소리 치고 튼튼하게 수사받으러 갔다가 형이 선고되면은 휠체어 타고 나오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의사 등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좀 능력 있으시고 힘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은 왜 하필 그때 아프세요? 꼭 그럴 때만 되면 휠체어 타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공평해야 된다.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네.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아는 법대로 제때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